네, 여러분들 평점 그냥 저도 사실 평점 매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자꾸 시켜서 매기는 건데 의미 갖지 마세요. 그냥 대충 매긴 맞아요. 거예요. 이거 그냥 저희가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로. 진짜 의미 없이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막 던져볼까요? 네. 자, 마지막 경기 저 평점 5점. 5점. 자, 5점입니다. 이야. 존 시나와 랜디 오턴 챔피언십 매치 5점 5점. 이상입니다. 자, 오늘 레슬매니아 다음 PLE 백래시가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렸는데요. 관련된 또 후토크 조경호 의원과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일요일에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죠. 그렇죠. 황금 시간 8시에 좀 편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새벽부터 와서 이게 고통받고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 체제로 들어오고 나서는 네. 그 전 세계 중계진 콜을 다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네, 그 테스트를 받다 보니까 네, 이게 어려워. 왜냐면은 우리가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봤는데 그게 5시예요. 네. 새벽. 그래서 저 오늘 아까 제가 이불 두고 와가지고 다시 가져온 게 조금이라도 좀 눈 붙이려고 넷플릭스 그 테스트 하고 나서 하려고 가져왔던 거였고요. 어쨌든 그래도 경기가 저는 쇼가 너무 좋아가지고 졸립지도 않았고 만족했습니다. 쇼가 좋아서요.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요. 둘 다죠. 컴팩트하게 원래 심플 이즈 베스트 아니겠어요? 그렇죠. 컴팩트하게 알차게 집대성해서 잘 만든 쇼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쇼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저는 꽤 많이 괜찮았다. 사실 이번에 대진이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차피 지나가는 PLE니까 별 기대도 안 하고 기대도 안 되고 좀 중계하기 쉽지 않겠다. 좀 네. 난이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치를 너무 내려놔서였는지 저는 너무 좋았고 사실 스토리를 팔로우 하시는 팬들이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계를 하면서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꽤 좋았다라고 사실 저는 레슬매니아보다 경기 면에서는 훨씬 더 좋았어요. 네. 모든 경기가. 막대 선생님께서도 선생님이 아니라 막대 선생 께서 지금 급조 PLE 치고 괜춘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서사를 좀 급종한 감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조경호는 말한 것처럼 서사를 보는 사람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되게 좋았던 쇼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만족했어요. 특히 저는 마지막 경기에 지금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하나하나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오늘 5경기가 열렸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오프닝 매치, 메인 이벤트만큼 중요한 게 오프닝 매치인데 페이탈 4A US 챔피언십 매치로 열렸습니다. 진짜 제가 시작부터 텐션 좋았잖아요. 네. 너무 재밌었어. 진짜 너무 다 좋아하는 선수들이고 심지어 경기들도 다 잘했기 때문에 진짜 매력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잘해 다들. 맞아. 그냥 진짜 레슬링 도사들이야 다들. 그러니까 보통 다자간 경기를 하면 한 번씩 자기의 스팟이 있기는 한데 오늘은 한 번씩 자기 스팟 가져가는 시간도 길었고 맞아요. 팬들에게 되게 꽉 차게 모든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다자간 경기가 하면 난잡해지거나 아니면은 뭐 좀 정신이 사납거나 이런 순간이 올 때가 있는데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저번에 트리플 스리 매치에서도 했던 얘기인 거지만 진짜 교과서 같았어. 언제 내가 이걸 치고 빠져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하이스팟이 많은 레슬링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프로레슬링에 되게 유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자칫 잘못하면 되게 짜쳐지거든요. 그리고 걔네가 뭘 원하는 건지는 알지만 이게 자연스럽지 못하면 몰입도가 깨진단 말이에요. 이 치고 빠지는 타이밍. 이걸 진짜 너무나 잘하는 애가 케빈 오니스고. 그렇지. 케빈은 진짜 잘하지. 근데 이게 최근에 젊은 선수들이나 신인 선수들이 그런 레슬링을 할 때 좀 자연스럽지 못한? 소위 얼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신인들은 여기서 내가 뭐 해야 되지? 지금 빨리 해야 되나? 막 마음 급해지고. 맞아요. 이러다 보면은 산으로 가고 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워낙에 네 선수 모두 베테랑들이고 잔뼈 굵고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되게 스무스하게 어색함 없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가 생각보다 시간이 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 길게 안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경기. 그러니까 덩어리들이 임팩트 있는 장면을 쉬지 않고 내뿜는데 이게 산만하지 않고 설득력이 있었다. 이게 시간 지금 얘기하셔서 생각나는데 제가 딱 경기 1경기 끝나고 광고 갈 때 시간을 보니까 정확하게 8시 3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프로모 영상, 입장, 경기까지 딱 30분을 맞춘 거야. 와, 그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30분을 기깔나게 했다. 네. 저는 진짜 매력 있었어요. 이거는 레슬러 관점에서 볼 때도 너무나 꽤 괜찮았지만 이건 진짜 만약에 프로레슬링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소개해주기도 꽤 괜찮은 경기였다 라고 생각이 돼요. 네. 진짜 첫 경기부터 샤우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고 제이콥 파투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더라. 네. 야라민 그거 왜 계속 너무 재밌잖아요. 저 원래 사실 스맥다운을 제가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스맥다운 볼 때도 계속 그거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만. 원래 제가 스맥다운을 진짜 좋아했던 건 예예예 이거 있잖아요. 네. 건가 예예예 이걸 좋아했는데 얘가 부상을 나가면서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제 스맥다운을 또 오랜만에 했는데 이게 너무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쓰기 좋아요. 이게 you know what I mean,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you know what I mean 이건데 이거를 제이콥 파투스럽게 살려서 유쾌하게 하는 것 같고, 오늘 그 첫 경기에서 좀 가장 인상적이었거나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는 뭐 경기 그냥 냈다 너무 공평하게 잘해갖고 누가 더 낫고 저거하고 누가 눈에 띄고 덜 띄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 그럼 제프콥 얘기로 바로 예, 제프콥의 등장이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일단 제프콥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좀 어떤 선수인가요? 일단 뭐 그 괌 국가대표로 아마추어 레슬링 올림픽 국가대표를 했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하와이 출신이던데. 네, 하와이 출신이고 그 신일본에서 본인의 이름을 좀 많이 알렸죠. 신일본 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명경기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제가 기억한 게 맞다면 그 WWE에 안 왔던 그 라이벌 주장단체로 넘어갔던 그 당시 경기를 제일 잘한다라고 불렸던 윌 오스프레이랑 같은 스테이블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진짜 경기력 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잘해요. 그래요? 네, 경기를 잘하는 편이고, 그 예전에 사실 브론스 리드가 그 전에 신일본에 있었잖아요, 저 나라. 네. 사실 저는 사이즈는 조금 더 작은데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었다고 생각을 했어갖고 그래서 과연 WWE에서가 그 본인의 경기력을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현 트리플 H 체제에서는 선수들의 경기 스타일에 크게 터치를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걸 놓고 생각했을 때는 꽤 기대가 된다. 그 1234님께서 42살에 데뷔가 가능하다니 후덜덜 하셨는데 진짜 좀 대기만성인 것 같기는 해요. 나이가 적은 게 아닌데 이제 WWE 입성해서 사실 뭐 이제 요즘 나이는 옛날 나이랑은 다르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다행일 수 있는 게 어렸을 때부터 프로레슬링을 했던 애들이 오히려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요. 왜냐면 프로레슬링이라는 게 결국에 몸과 육체가 부딪히는 건데, 뭐 물론 타 스포츠를 하다 넘어와도 부상이나 몸이 안 좋은 부분이 많겠지만 이 다치는 부위라든지 내가 부상 쌓이는 부위가 좀 엄연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레슬링을 해왔던 케이스가 오히려 몸에 그 부상에 대한 누적이 좀 많이 심해서 오히려 좀 더 괜찮지, 기대가 되지 않나. 여러분, 사실 이건 좀 TMI이긴 한데 우리 조경호 위원도 부상 투혼이었습니다. 오늘 허리가 지금 진짜 아프다고 했는데 그래도 중계를 열심히 해주셔서. 중계 중간중간에 허리 너무 아프더라고요. 누적이 계속 된 거잖아요, 위원님도. 어쨌든 그러면 뭐 경기력이나 앞으로 존재감 기대가 되는 선수고, 이 선수가 솔로의 우군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제이콥 파투와 은근히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더 서사를 끌어올릴 하나의 좀 퍼즐 조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밌어요. 과연 얘를 어떻게 써먹을지가 좀 기대가 돼. 그러니까 사실 그 타마통과도 경기를 못하는 선수가 아닌데 경기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WWE는 매력을 어필해야 되는데 그 매력 어필이 과연 될까, 그 부분을 충분히 증명한다면요, 뭐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 스맥다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베키 린치와 라이라 발키리아의 아니다, 맞아요. 까먹을 뻔했네. 그게 아니라 첫 경기 별점과 한 줄 평. 별점 저는
4.2점. 4.2점. 되게 완벽한 교과서 같은 페탈 4A 매치였다. 이거 저번 트리플 스레시랑 비슷한 것 같은데 다자간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과서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줬고 신입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네, 정말 너무 좋았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4점 이상을 또 해주시고 계네요. 예. 진짜 명경기였어요. 지금 제이스윙님께서도 WWE 입문용으로 추천. 맞아요. 이거는 그냥 프로레슬링 잘 모르는 사람도 보면은 화려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었을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경기 시간이 17분 55초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전혀 17분처럼 안 느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1경기 끝나니까 30분을 지킨 거예요. 그 진행 그거를. 야, 최고였어, 진짜. 네. 자, 그럼 두 번째 경기로 가겠습니다. 라이라 발키리아와 베키 린치 여성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매치. 이 경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경기 까는 반응이 좀 많더라고요. 전 좋았는데. 저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라이라 발키리아 경기 운영을 그 빌드업을 해나가는 과정을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베키 린치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제가. 근데 악역 베키 린치는 꽤 매력 있고 좋다라는 걸 오늘 경기에서 좀 많이 느꼈고, 물론 베키 린치의 고질적인 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어설프게 나오는 장면들이 조금씩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충분히 커버될 정도로 꽤 괜찮았다. 그리고 경기 결과도 저는 좀 납득이 돼요. 마무리로 롤업을 했던 장면도 오히려 라일라를 좀 많이 살려주는 느낌이라서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호호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난 라일라 나올 때 너무 좋아. 근데 라일라가 아직은 어려서 좀 상성을 탄다고 해야 될까? 좀 기복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 할 때마다. 맞아. 상대에 따라서 좀 다른 것도 있고. 기복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잘한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근데 오늘 베일리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일리 얘기가 좀 떡밥이 있어서 나올까 싶었는데, 근데 저는 앞선 경기에서 1경기에서 제프컵 나온 이후에 사실 이번에 뭐 코디 로즈든 골드버그든 다 루머 있었잖아요. 네네. 그 뒤에 그 누구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몰아주기 위해서? 네, 제프컵이 등장했기 때문에 너무 그림이 비슷해져 가니까. 그래서구나. 그래서 조금 기대가 그때부터 좀 떨어졌어. 일단 처음에 임팩트 팍 줘버리고. 골드버그 안 나오겠네. 코디도 안 나오겠네. 저는 이 베키 린치와 라이라가 워낙에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같은 나라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합도 되게 잘 맞았고, 물론 마지막에 조금 짜치는 게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막 롤업 둘이 공방하면서 그런 것도 좋았고, 네, 좀 그 심판이 조금 애매해. 맞아. 그 심판만 빼면 좀 좋지 않았나 싶어요. 그 경기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SSS님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기는 심판이 제일 문제였어요. 그 턴버클 패드 내려가서 올라가는 것도. 제시카 카 심판 맞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3카운트 되게 엉성하게 2.9 마운드는 것도. 네. 그러니까 오히려 몰입도를 깬 건 이번 경기에서는 베키보다는 심판이 좀 많았다. 너무 못하더라. 심판만 빼면은 좀 훌륭한 경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도 꽤 괜찮았어요. 자, 그럼 이 경기 한 줄 평과 평점. 그냥 제가 기억나는 베키 린치의 최고의 경기였다. 평점은 한 3.7에서 4 정도까지는 3.7? 3.7까지는 갈 것 같은데 경기 되게 좋았는데.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2.8, 2.5, 3.5, 3.5. 맞아, 경기 18 되게 길었네. 1경기보다 길었어요. 근데 이 경기 나 별로 지루하지 않았어, 진짜. 네. 그냥 내가 알잖아요. 내가 여성 경기들 잘하면 되게 몰입하는데 이게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래서 천우님께도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선출이다 보니까 경기가 좋으면 나도 텐션이 막 몰입이 되는데 경기가 구리면 이게 나도 다 다운이 돼. 되게 이게 화가 나. 그러니까 몰입이 안 되는 게 집중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화가 나갖고 내가 말을 잘 못 뱉겠어. 근데 이번엔 시간도 되게 빨리 가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경기. 맞아요.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 경기는 이 정도로 하고 세 번째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도미닉과 펜타의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매치인데 좋았죠. 진짜 도미닉 미쳤더라. 진짜 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매 경기 성장이에요. 매 경기 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경기에서도 뭐 어쨌든 결과는 그런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엔딩을 예상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경기에서 그 뭐랄까 펜타가 최근에 보여주는 그 이미지, 네.
색깔이 확실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력을 도미닉이 잡아먹기가 쉽지 않겠구나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 웬걸 오히려 도미닉밖에 생각이 안 나. 맞아. 이게 좀 다르게 말하면 도미닉이 펜타의 매력을 죽였다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지만 아직 도미닉한테 그 정도까지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인 것 같고 도미닉이 최대한 본인의 매력을 펜타에게 꼴리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나. 오히려 이번에는 펜타가 자신의 매력을 좀 많이 못 낸 게 도미닉 탓보다는 본인 탓이 조금 더 있다. 아, 오히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펜타 못했다라는 건 아닌데 도미닉이 너무 이 매력이 많이 드러났다. 근데 엔딩도 완벽했어요. 맞아요. 오늘 그 수어사이드 EDT 굉장히 좋았고, 또 말씀하셨지만 리브의 오블리비언 쓴 것도 되게 신선했고, 마지막에 체드 게이블, 저지먼트 데이 애들 나와가지고, 어쨌든 핀벨러와 도미닉은 계속 그 서사를 빌드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았고, 마찬가지로 펜타와 그란데 아메리카노도 계속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마무리도 좋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모로 되게 스토리적으로도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핀벨러가 약간 좀 주춤주춤한 게 네. 그냥 너무 바보처럼 보이는데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체드 게이블이라고 했어요? 에헤이. 체드가 언제 나왔지?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라고 안 했나요, 제가? 아이, 죄송합니다. 내가 그랬던 거일 수도 있고. 네. 하여튼 뭐 재밌었어요, 여러모로. 제가 오늘 아메리카노를 안 먹어가지고. 맞아, 딴 거 마시더라. 자,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핀벨러와 도미닉 계속 봐야 되고, 결국에는 썸슬에서 터질까요? 그쯤에서 터질 법하지 않을까요? 핀벨러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걸 잃었고, 네. 물론 챔피언 전선에서 좀 멀어진 게 핀벨러 팬들에게는 봄이 안 올 것만 같고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도대체 봄 언제 오는 거야? 이제 여름 오겠는데. 저는 핀벨러가 지금의 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이도 있고 이룰 거 솔직히 다 잃었다고 보고, 사실 진짜 베테랑이니까. 진짜 베테랑이니까 사실 후배를 밀어주는 포지션에서 적당히 지금 재미를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도미닉을 또 밀어주는 유후로 쓰지 않을까. 그리고 핀벨러가 빨리 턴페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아까 그 티헤라, 허리케인 나나, 네. 티헤라입니다. 티헤라. 근데 왜 자꾸 본인 아는 것만 스페니쉬로 말하는 거예요? 하는 거니까 말하는 할 거죠. 거면 다 스페니쉬로 준비해서 해주시지. 기술이 보통은 루차 기술들만 그걸 쓰니까. 네. 티헤라 대 코르바타라는 기술인데, 티헤라가 저거요, 가위. 아, 그래요? 네. 근데 역시 마스크도 못 사라고. 티헤라 대 이성모님께서. 예. 티헤라 대 코르바타가 있고, 네. 우리가 말하는 헤드 시저스 힙은 되게 웃기다. 헤드 시저스 힙이잖아. 예. 근데 그거는 코르바타다. 왜 그러니까 그러죠? 티헤라가 가위잖아요. 네. 시저스가 원래.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허리케인 라나, 사실 라나가 핀. 폴이잖아요. 핀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북미로 넘어가면서 다 허리케인 라나라고 부르지만, 원래 허리케인 라나는 프랑켄슈타이너로 떨어지는 우라칸 라나. 라나가 폴로 연결되는 그게 우라칸 라나고, 네. 우리가 허리케인 라나라고 부르는 건 티헤라 데 코르바타고, 맞아요. 그리고, 아니다. 티헤라고, 헷갈려. 티헤라 데 코르바타. 마스크도 무사 왜 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헤드 시저스 힙이라고 불리는 게 코르바타. 그러면 헤드 시저스가 코르바타, 그리고 허리케인 라나가 티헤라 데 코르바타. 티헤라라고 보통 부르죠. 어렵네요. 맞아요. 코르바타는 넥타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 멕시칸 루차들이 많아지니까 뭐 이런 거 중간중간에 또 위원님이 마스크도 못 사로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심심하니까 한 번씩 환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다 그냥 허리케인 라나라고 봐도 그렇죠. 누가 압니까? 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 경기 그러면 평점이랑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까요? 3.7. 3.7. 꽤 괜찮았다. 물론 경기 퀄이 그렇게 명경기다 정도는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고, 도미닉의 성장이 확실히 좀 점수를 잡아서 3.7 정도 되지 않을까. 맞아요. 한 3.7, 4점까지도 뭐 충분히 줄 수 있는 경기였고. 그러니까 만약에 3.7 이상이라면 도미닉에 대한 논란 평가가 더 추가될 것 같아. 확실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지고. 처음에 도미닉 진짜 좀 별로였는데 너무 잘해. 그러니까 5년 전에 타임머신 타고 가갖고 5년 전 사람한테 도미닉이 쇼를 하드캐리 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
아, 진짜 매력 있어요. 도미닉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저거였죠. 군터와 팬 맥카피 논타이틀 매치였는데,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좀 급조되긴 했지만 그래도 서사가 네네. 좀 재밌었던 경기였습니다. 그 확실히 이 풋볼 선수 출신의 맥카피를 건드리면서 이 골드버그의 개입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많이 나왔고, 네. 그리고 팬 맥카피가 그동안 경기를 한 번씩 할 때마다 또 본인의 운동 능력으로 좀 잘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기대만큼은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못하지는 않았고, 좀 더. 잠시만요. 이게 비공인 경기였나요? 네, 맞아요. 언생션 매치. 언생션도였어요? 네네. 그때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 에단 피어스가 그 경기 하고 싶으면은, 니갈디스가 그랬었나? 언생션드라고 한 게 아니고 생션드를 해준다.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때 얘기한 게 제 기억으로는 니갈디스가 그 군터가 징계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풀어주는 대신 WWE가 그러니까 생션에서 주관해서 경기를 주겠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언생션드 아니었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아무튼 네. 뭐 크게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면 제가 아까 그러면 중계 때 잘못 말한 거니까. 네, 혹시나 해서.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네, 어쨌든 경기가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기대했던 거는 좀 하이스판 레슬링이었는데, 네네. 군터가 빌드업을 하고 중간중간에 맥카피가 큰 걸 터뜨려주길 바랬던 느낌의 경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네. 그런 거 없었고, 오히려 되게 올드스쿨하고 클래식한 군터의 페이스의 경기였다. 그러면서 사실 경기가 나쁘진 않았지만 팬들이 기대했던 부분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을 것 같고, 맥카피인데 잘 움직여 진짜. 진짜 괜히 NFL이 아니야. 근데 저는 사실 오늘 5경기 중에 이 경기가 좀 제일 그냥 쏘쏘했는데, 맥카피 잘한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저는 맥카피를 NXT 시절을 기억하잖아요. 네네. 조금 실망했어요. 그때 애덤 콜이랑 워게임스 할 때 진짜 미쳤었거든요. 미친놈이었어요. 막 서전트로 뛰어가지고 한 번에 탑로프 올라가고 맞아. 그랬는데, 오늘은 이게 뭐 서사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뭐 찹이라든지 뭔가 뭐 이런 슬리퍼라든지 이런 기술을 많이 썼고, 그래서 물론 비레슬러 치고 너무 잘했지만 그래도 좀 맞아요. 진짜 수수하게 디자인이 된 것 같은 느낌? 네. 올드스쿨적으로. 왜냐면 애덤 콜이랑 또 군터도 스타일이 다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는데, 마이클 콜, 제가 저번에 저희 후토크 할 때 어떤 형태로 개입할지 궁금했잖아요. 근데 되게 편파 중계로 개입했습니다. 개 웃기던데. 네,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냥 만약에 수수하게 레슬링을 하면서 빌드업을 해나가는 레슬링을 하든지 네. 일본식으로 주고받는 레슬링을 했을 때, 애덤 콜은 레슬링을 잘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맥카피가 더 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빌드업을 애덤 콜이 리드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군터는 딱 봐도 아무리 군터가. 얘가 NFL 출신이라고 해도 그렇지. 사이즈나 이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군터가 더 세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빌드업하기도 좋고 본인 스타일도 이게 더 맞고, 그리고 일부러 맥카피한테 화려한 걸 좀 많이 안 줬던 것 같아요. 정말 크게 반격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맥카피가 레슬링을 꾸준히 해오고 로건 폴 같은 이미지였다면 이게 먹혔겠지만, 사실 최근의 경기도 되게 오래됐고 최근 로얄 럼블 경기에서도 사실 진짜 그냥 개그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매치도 사실 개그의 요소가 되게 많았던 현지 그냥 해설자니까 이걸 너무 크게 줘버리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그 찹 대결 막 둘이 하는데 굉장히 뭐 수수하고 단순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좀 느낌이 있었고, 마지막에 결국 맥카피가 반격을 하고 뭐 슬리퍼도 시도를 했지만 결국 레리어트 맞고 슬리퍼로 의식을 잃는, 하지만 맥카피 탭을 치지는 않는, 이렇게 했던 거 좋았던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서로 다 윈윈 시켜줄 거 시켜주고. 근데 군터 마지막 제스처가 되게, 그러니까 약간 저는 요즘 군터를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좀 캐릭터를 알 수 없다. 캐릭터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근데 확실히 조금 그렇긴 해. 확실히 강자하고 거만하고 내가 레슬링 진짜 쩔고 레슬링은 되게 신성시하고 링 안에 들어오면 네가 어떤 스타일이든지 맞아. 스타일로 끌고 갈 거야가 되게 강했는데, 예전엔 명확했죠. 근데 최근에는 조현병 기믹.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 거지. 왜냐면은
제2요소를 안 무서워해야 되는데 무서워해. 그때에 대해서 제가 그냥 나름의 설득력이 있을 만한 걸 막 갖다 붙였잖아요. 아, 예전에 이런 게 있어서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니, 그냥 무시당해서 해설진 공격한 건데, 마지막엔 리스펙을 해주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럼 뭐 어쩌라는 건지. 맞아요. 마지막에 그것도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캐릭터 자체가 선배 대 후배, 선수 대 선수의 대결로 가니까, 내가 아무리 심한 감정으로 싸워도 경기 후에는 뭐 인정해준다든지, 왜냐면 스포츠니까 네. 스포츠맨십으로 끝난단 말이야. 근데 WWE는 그게 아니잖아. 선역 악역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심지어 스포츠맨십을 제대로 보여주는 느낌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어서 이게 노린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조금 알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기가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리아가 작년이죠, 콜업이. 네네. 뭔가 계획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장기적인 플랜이. 근데 일리아가 부상을 당하면서 좀 붕 뜬 느낌도 있고, 그럴 거면 차라리 루드빅 카이저랑 좀 가든지. 조금 지금 애매해요. 막 사실 맥카피 지금 상대 넣은 것도 어거지잖아요. 포지션이 너무 애매해. 근데 네. 사실 여기 골드버그도 안 나왔다 그러면 진짜 너무 의미 없는 카드긴 하거든. 아니면 브론 브레이커랑 붙는 것도 그림이 나올 텐데, 브론은 완전히 이제 저쪽으로 갔고. 브론이랑 붙으면은 둘 다 이미지 소모가 심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터가 지면 군터는 더 이상 써먹기가 쉽지 않아지고, 그렇다고 브론을 다운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걸 되게 고민을 해서 매치 카드를 짜기 때문에. 아니면 존 시나의 다음 상대로 가면 안 돼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럼 군터가 또 져야 되기 때문에 군터는 휴가밖에 답이 없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은 그냥 모르겠다.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군터는 솔직히 할 만큼 했고. 그럼 한번 WWA 불러가지고 한번 한국에서 보죠, 군터. 조경호 대 군터. 아파요, 차. 나도 그만하고 싶어. 네, 좋습니다. 우리 같은 제로 동문끼리. 네, 그러니까 군터랑 내 사이가 같은 그거 아니야. 스승이잖아요, 또. 그쵸. 그거 아니에요. 라이라 발키리아와 베키리치. 제가 그래서 말한 거예요. 네. 그렇게. 네. 나중에는 뭐 가능할지도 모르지, 진짜. 그렇게 치면 동문 진짜 많아. 생각해보면 CM펑크도 동문이야. 자, 어쨌든 이 경기 그러면 한 줄 평이랑 평점 어때요? 그냥 2.7? 2.7? 네, 그냥 무난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경기였다. 2.7에서 3 사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경기. 네, 여러분들은 3점, 1점, 2.5, 2.5. 그냥 평타, 네, 쏘쏘. 평타. 그저 그런 경기. 네, 여러분들 평점 그냥 저도 사실 평점 매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자꾸 시켜서 매기는 건데 의미 갖지 마세요. 그냥 대충 매기는 맞아요. 거예요. 이거 그냥 저희가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로. 진짜 의미 없이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막 던져볼까요? 네. 자, 마지막 경기 저 평점 5점. 5점. 자, 5점입니다. 이야. 존 시나와 랜디 오턴. 챔피언십 매치. 5점. 5점. 이상입니다. 자, 어땠어요? 야, 근데 저는 이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해요. 네. 어땠어요? 여러분들 어땠는지 궁금하네. 저는 진짜 랜디 오턴 등장할 때부터 소름이 돋았는데, 이게 제가 좀 소위 몰입충일 수도 있는데, 존 시나 랜디 오턴의 역사적인 마지막 맞대결이라는 그것 자체가 너무 흥분됐고 너무 기뻤고 벅찼어요. 아까 중계 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지난번 호토크에서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기대치 낮추고 경기력인 측면은 그냥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했는데, 경기력도 전 좋았어요. 맞아요. 사실 이게 엔딩에 에지 나왔으면 7성. 그러니까 봐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스토리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 평점, 평점에 영향을 당연히 끼치겠지만, 그냥 이제 저는 선순위가 경기로만, 스토리 빼고. 경기로만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이후에 뭐가 없으니까, 그럼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랜디가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뭐가 없잖아. 그치, 허무하잖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의견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팬들은 진짜 그 스토리를 상당히 많이 보는 편이다. 그게 좀 느껴진다. 그걸 무시할 순 없다. 지금 댄디님께서 두 번째 테이블은 애드립 같아서 좋았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아나운서 테이블 처음에 제대로 안 부서지고 막 이상해지고 한 번 더 거기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쪽 팬들한테도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랜디가 그러면서 시간도 끌어서 좀 회복할 시간, 시나에게도 시간을 주고, 그래서 여기서 테이블 설치해서
또 하는데, 저는 이게 AA를 2번 썼잖아요, 테이블 위로. 네네.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존 시나의 이 완전히 선역에서 악역으로 바뀐 태도를 랜디가 고쳐주는 이미지로, 태도 교정이니까 AA가 그걸 2번이나 쓴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매력이 있었고, 그리고 경기가 사실 존시나랑 코디 때보다 훨씬 좋았어요. 맞아. 존시나랑 코디 때는 존시나가 팬들이 원하는 걸 안 할 거야. 나 레슬링 못해. 보여줄게. 라듯이 진짜 팬들이 원하는 흐름 다 끊어놓고 뭔가 해야 되는 흐름 끊어놓고, 이게 되게 자기적일 정도로 이 빌드업의 그 레슬러들이 생각하는 그 리듬을 완전히 다 깨버리고 경기를 했거든. 네. 근데 이번 백래시는 그런 거 전혀 없었어. 근데 존시나의 늘 했던 선약 패턴이 아니라 이 뭐랄까 랜디 오튼 스타일의 진짜 올드스쿨한 경기 운영 스타일. 심지어 랜디도 그렇고 존시나도 그렇고 팬들이 싫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기술의 가짓수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메인 이벤터로서 경기가 긴데 빌드업을 잘하고 본인의 카리스마로 이거를 충족시키지만, 레슬링을 깊게 보고 레슬링의 경기력을 좀 생각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지루해지지. 그렇지. 너무 수수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오히려 RKO랑 AA를 진짜 일반기처럼 쓰면서 빌드업 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꽤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경기 빌드업도 잘 짜고, 네. 그리고 이 둘이 진짜 쩌는 베테랑이다. 진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진짜 눈 감고도 자면서도 레슬링 할 수 있는 느낌이죠. 진짜 도사들이다. 네. 그러니까 뭐 커트앵글과는 다른 의미로 도사들이다라고 느꼈고, 저는 그래서 되게 흡족했어요. 게다가 사실 되게 짧은 느낌이었지만, 그거는 존 시나가 이 은퇴 1년 동안 본인이 아마 해야 될 하고 싶은 스토리들이 많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디랑도 생각보다 이 서사가 좀 짧은 편이었고, 랜디랑도 짧은 편이었지만, 그런 걸 놓고 생각했을 때는 이 짧은 서사로서 그들의 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되게 잘 풀어냈다. 여러모로 저는 서사 면에서도 만족했고, 경기에서 그 서사가 녹아오는 맞아요. 장면도 있었고. 네. 특히 막대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AA 카운터 RKO 진짜 좋았고, AA를 테이블 위로 2번 던지는 것도 좋았고, 처음에 막 눈 서로 찌르면서 맞아요. 옛날의 향수를 또 불러 일으키는 것도 좋았고, 이게 사실 랜디 오턴도 그렇고 존 시나의 경기이기 때문에 페이스가, 그러니까 경기의 속도가 좀 느려지면서 루즈해지고 재미없어지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중간중간에 그 요소들을 넣어서 되게 지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만든 느낌? 심지어 그 중간에 이 니갈리스랑 그 프로듀서들 등장을 네. 하고 알투르스가 등장하는 거 좀 약간 먹미 싶지만, 사실 베테랑들이에요. 풀타임 레슬러가 아니고 한 명은 허리 부상 때문에 억지로 몸을 증량했단 말이야. 예. 근육으로 키웠단 말이야. 근데 몸이 갑자기 그렇게 커지면 체력적으로 부담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긴 시간을 배정받아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 환기, 분명히 처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되게 환기를 잘 시켜준 장치로서 역할이 좋아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뭐 어디 깔 부분이 사실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랜디 오턴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향 팬들에게 진짜 질릴 정도로 RKO를 보여준 거예요. RKO 몇 번 나왔나요, 오늘? 그러니까요. 한 10번은 나왔잖아요. 니갈디스부터 걔네들 쓰는 것도 있고, 알투루스도 맞았고, 사실 등 정말 아플 거란 말이에요, 랜디가. 여기서 RKO 생각보다 되게 부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그냥 후방 납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RKO가 부담이 된다면 레슬링 하기 힘들죠. 근데 막 몇만 번 쓰면은 등에. 그러면은 사실상 수완턴밤에 쓰는 제프가 허리가 더 안 좋지. 걔는 그래요? 탑로프에서 회전해서 후방 납법을 치는 건데. 등에 부담이 안 간다고요? 그냥 등 후방 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등이 계속 이제 쌓이니까 부담이 가겠지만, 위험해까지는 아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이게 어쨌든 임팩트를 내려면 파열음이 나야 되잖아요. 그냥 후방 소리를 납법 내기 위해서 세게 빡 떨어지면 등이. 그냥 후방 납법. 근데 이게 이거는 굳이 몰랐네.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커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커터 잘 안 쓰잖아요, 경기할 때. 저는 작아서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임팩트가 있고 너무 좋은 기술이지만, 제가 작기 때문에 그걸 썼을 때 현장 임팩트가 덜해. 근데 110kg가 넘는 그 거구가 쓰면 다르지. 그러니까 낙법을
동시에 치게 되잖아요. 한 명은 그러니까 맞는 사람은 전방납법, 네. 하는 사람은 후방납법인데 네. 둘이 합쳐 200km가 넘는 사람이 동시에 낙법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 엄청. 그게 임팩트가 크죠. 그러니까 사실 억지로 무언가 등으로 임팩트를 준다라는 건 없어요. 그게 후방납법이라서. 그럼 그 고질적인 등 부상은 알케오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바리에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아나운서 테이블에서도 사용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는 거지. 네. 그냥 단순히 RQ만으로도 등 부상이 누적됐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베테랑들은 다 그 정도의 부상은 누적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근데 메타디도 맨날 레그 드랍 쓰니까 골반이 안 좋죠.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건 깨알 팁이네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얘기 나올 때 이런 전달 사항을 해드리고 싶었다. 네, 그리고 이제 조날로그 또, 톨게이트 타임입니다.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좀 하이패스 좀 하세요, 좀. 이게 정이 있잖아요. 뭔 정이 있어. 안녕하세요. 이런 정. 도대체 뭔 정이 있어요. 제대로 그 직원분한테 인사도 안 하면서. 인사하잖아요, 매번.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경기는 서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존시나 경기 못해. 막 이런 말이 나올 경기는 아니었어요. 진짜 경기력도 좋았어요. 나는 늘 느끼는 거지만 저는 존시나 경기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존시나 경기를 보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뭐 같다 이렇게 느낀 적 거의 없어. 진짜 그냥 아니면 오케이 괜찮네 거나 그냥 무난하거나. 그리고 다 떠나서 여러분 진짜 나중에 저희가 레슬링 얘기하면서 야 나 그때 존시나랑 랜디 오턴 마지막 맞대결 봤잖아 생방송으로. 이게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축구도 되게 위대한 선수들 뭐 메시 은퇴 경기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조던의 은퇴 경기라든지 이런 걸 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시와 호날두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행운일 수 있거든요. 그치. 그들의 마지막 엘 클라시코를 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저는, 제가 사실 ENTP거든요. 근데 저도 ENTP예요. 네. 근데 ENTP가 원래 이런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 아니에요. 되게 네, 근데 싹성바가지 없죠. 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되게 크지 않나 싶고요. 뭔가 존시나 레슬매니아도 그렇고 이번 백래시도 그렇고 뭔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숫자가 줄잖아요. 네네. 그게 뭐 아쉬운 느낌도 들고, 그리고 랜디 오턴에 대한 또 그것도 좋고, 선역과 악역 서로 교체해서 처음으로 맞붙는데 아까도 영상으로 나왔지만 그 둘이 처음으로 만났던 1대1 경기 25년 거의 시간, 와 이런 게 참 너무 달랐어요. 그런 서사는 진짜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진짜 이런 라이벌이 2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을 하면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진짜 너무 대단한 일이고. 맞습니다. 경기만으로도 가치가 있었지만 경기력도 좋았고. 맞아요. 아까 프로모 영상가 나올 때 이매진 드래곤스 이거 워리어스 노래 나오면서 하는데, 여러분은 저희 말 안 들리죠? 프로모 때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넷플릭스 계속 해줘야 돼서 프로모 때도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순간에는 말을 줄이는 게 오히려 미덕인데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근데 그게 진짜 저희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WWE에서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다행히 저희 방송부는 음향피가 내려요. 네, 그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은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평점 한번 들어볼까요? 조경호 의원은 몇 점? 저도 5점 가요. 5점. 네. 그리고 한 줄 평은 서사가 굳이 아니더라도 경기력도 좋았다. 모든 게 좋았다. 저는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슬러들의 스타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하이플라이어도 있고 루차도르도 있고 진짜 테크니션들도 있고 뭐 여러 레슬러들이 있는데, 이런 올드스쿨한 레슬러랑 전형적인 WWE형 히어로형 레슬러가 물론 지금 힐과 페이스가 바뀌어 있지만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WWE의 프로레슬링이란 어떤 프로레슬링인가를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지금 많은 분들도 5점 가까이 해주시는데, 아마 한 가지 흠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마지막에 이렇게 막 RKO 씹어먹고 AA 씹어먹고 좀 짜쳤던 부분, 그 벨트샷 하나에 끝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프로레슬링이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격투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많나요? 격투기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RKO나 AA나
필살기니까 피가 많이 나는 것들이지. 근데 네. 한 방에 끝나진 않았던 거야. 네. 그러니까 피를 계속 크게 깎아먹고 회복도 하고 피도 크게 깎아먹고 하다가 마지막 한 방을 결정적으로 그걸 때렸다. 벨트샷으로 끝냈다라는 것도 크고, 이게 팬들이 봤던 팬들의 감정? 그러니까 팬들이 이렇게 달아오르다가 좀 차분해졌다가 이런 걸 빌드업을 만들어내는 게 레슬러의 능력인데, 항상 지난 레메 때도 그렇고, 존시나의 그 벨트샷이 끝나고 바로 빠르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로블로 하고, 네. 천천히 벨트샷하고, 천천히 레플이 다가와서 카운트를 한다라는 게, 팬들 입장에서는 이 끌어올렸던 열기가 짜게 식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일부러 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신화는. 그러니까 그 본인이 뱉은 말, 너희들이 원하는 레슬링을 하지 않을 거야. 이 말도 지킴과 동시에 그렇죠. 신화의 마지막이고 팬들이 원했던 악역이고 팬들은 이 제사의 벽을 깨고 그 신화가 얼마나 희생했고 이 마지막까지 신화는 희생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응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 좋네요. 평 좋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100% 일부러 동의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엔딩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이걸 질리게끔 나와야 그 다음에 뭐 코디가 먹든 뭐 누가 먹든 간에 역반응도 좀 덜 할 거고. 그리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You Can Wrestle이랑 이어지기도 하죠. 네네. 레슬링 못하니까 레슬링 잘할 필요 있냐? 이기는데 타이틀샷 쓰고 로우블로 쓰면 된다. 근데 개웃긴 거 오늘 심지어 레슬링도 잘했어. 맞아. 아, 좋았습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5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이거를 5점 안 주는 사람은 멜처 같은 사람. 경기력충. 저 그 사람 생각한 건 아니지만 경기력충. 경기력만 놓고 보면 이거 5점 주기 쉽지 않지. 그러니까 뭐 5점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저점이라면 네. 경기력을 포커스로 맞춰서 봤을 때는 저점일 수 있죠. 멜처가 몇 점 줄지 궁금하네요. 저 체크는 안 하는데. 저기였네. 잘못 들었네.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네. 내비가 저렇게 알려. 자, 어쨌든 이렇게 너무 오늘 좋았던 백래시고 앞으로 좀 슬픕니다. 계속 존시나의 날들이 하나하나 이제 지워지게 될 텐데 첫 번째 관문이었던 랜디 오턴을 상대로는 승리를 따냈습니다. 지금 막 질문 올려주시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소통하는 시간 가질게요. 그리고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 저희 중계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워게임즈 한번 총평할까요? 백래시. 워게임즈가 왜 나왔지? 백래시의 총평. 백래시 지나가는 페이퍼뷰 치고는 너무나 상터치 페이퍼뷰였다. 한 3.78에서 4까지 갈 수 있는 쇼였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자, 이렇게 조경호 의원과 함께 백래시 중계 이후에 호토크도 한번 해봤고요. 정말 재밌었던 백래시 PLE였습니다. 이제 다음 PLE는 또 머니인더뱅크를 향해 가니까요. 머니인더뱅크도 저희가 호토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